안녕하세요. 인생 왕초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발명가형이라고도 불리고 문제 해결에 능숙한 논리적 탐험가 ENTP, NTP의 심리 기능과 의사소통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의 심리 역동 위계와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참 좀 어렵죠. 저 역시도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ENTP라고 이렇게 펼쳐보시고 제일 꼭대기 첫 번째 코드에 방향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식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인식이 감각, 직관도 있지만 그 밑에 이제 감각도 있잖아요. S라고 기록을 하시고, 판단이라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시고, 사고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뭐 감정적으로 막 다 표현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뜻은 아시겠죠. 우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F 코드로 이렇게 씁니다. 선호지표로. 마지막에 이제 생활 양식이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P가 있고 J가 있죠. 그래서 P는 인식적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 옆에 소문자로 E라고 여러분이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호 보완적 기능으로 옆에 이제 I를 T 밑에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기능, 부기능을 찾으려면 첫 번째 코드를 보셔야 되는데요. E가 나오죠. 그러니까 외향 직관이 ENTP라는 겁니다. 상당히 어울리기도 하죠. 그죠? ENTP가 좀 럭비공 같다라고도 이야기하니까 외향 직관이 어울리기도 합니다. 부기능이 내향 사고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주기능의 반대가 이제 열등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I를 기록을 하시고 여기다가 내향 감각이 ENTP의 열등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MBTI 이론가들은 그 3차 기능에 방향이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방향이 있는 것이 상보적 역할에도 맞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방향을 3차 기능에도 넣습니다. 그래서 외향 감정이 ENTP의 3차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찾는 법을 말씀드리면서 각기 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다 까먹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ENTP에 제가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향 직관, NE 이 유형이 정신 기능입니다. 신선하고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외부,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나 활동이나 경험이나 외부에서 이제 주로 찾으려고 하는 기능이죠.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소 엉뚱해 보일 수 있긴 하나, 호기심이 많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일 때는요, 어느 것 하나에 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하다든지 일을 벌리기만 하고 수습을 못한다거나 끝맺음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심리 기능입니다. 외향 직관을 잘 쓰는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ENFP, ENTP가 있고요. 가장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INFP, INTP 유형도 잘 쓰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ISTJ, ISFJ, ISTP, ISFP가 있습니다. 내향사고 TI의 정신기능입니다. 또는 심리기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설 정립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사고력, 논리력, 분석력 등이 발휘되지만요,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 차가워 보이죠.
좀 냉정해 보이거나 자기 논리와 주장이 너무 기분이나 감정에 빠져들어서 어떤 사람들의 심리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않아서 대인관계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정신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ISTP, INTP가 있고요.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ESTP, ENTP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ESFJ, ENFJ, ESFP, ENFP가 있습니다. FE, 외향 감정입니다.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심리 상태나 어떤 상황 등을 되게 예의주시해서요, 상대에 맞게 자기 신의 정서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요, 원만한 대인관계가 사회생활을 잘해서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FI하고 조금 다르죠. 몰입 능력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자기 삶의 전체가 휘둘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맞춰주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좀 헤아리지 못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거나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어떤 직장의 상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시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향 감정이 가장 잘 발달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ESFJ, ENFJ, 그리고 부기능으로 있는 ISFJ, INFJ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 ISTP, INTP, ISTJ, INTJ가 있습니다. 내향 감각은요, 과거에 자신이 느낀 사건이나 경험이나 느낌 등을 되게 꼼꼼하게 이제 기억을 잘하고요. 그 느낌을 현재에도 활용을 잘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일 때는 되게 현실적이고 안정되고 믿음직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지만 부정적일 때는 좀 너무 틀에 박혀있고 자기의 세계에 갇혀있고 자기 고집에 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쓰는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ISTJ, ISFJ가 있습니다. 주기능으로 이렇게 쓰고요. ESTJ, ESFJ는 부기능으로 이렇게 쓰면서 부기능 말씀드렸죠. 부기능도 오른손처럼 쓰는 거라서 굉장히 잘 쓰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좀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이건 이제 8기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8기능과 8가지 정신기능을 거의 이렇게 융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MBTI 연구소에서 조금 안 좋아할 수는 있지만, 같이 이제 융합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차 기능, 7차 기능이 이렇게 5차, 6차 기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ENFP 유형하고 ENTP 유형하고 7차 기능 이제 8차 기능으로 쓰는 ENTJ, ENFJ가 좀 ESI, 내향 감각을 잘 못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많이 잘 보셨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ENTP 유형의 의사소통 방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NTP 유형은 주기능이 외향 직관이고요. 부기능이 내향 사고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사고방식으로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을 즐기는 대화를 선호하고요. 새로운 가능성과 아이디어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디어에 확신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고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프로젝트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로움과 독립성을 원하고요. 복잡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논리적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토론도 굉장히 즐기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NTP 유형은 3차 기능이 이제 방향이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외부로
E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등 기능이 I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향 감정이 3차 기능이고요. 열등 기능이 내향 감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적 공감과 지지를 우선시하는 대화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것을 좀 싫어하고요. 세부적인 데이터를 점검하는 대화들을 지루해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NTP 유형과 의사소통할 때는요, ENTP가 돌발적인 질문 이런 거 잘 던지거든요. 비판적인 의견도 잘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너무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시 반응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을 좋아하실 겁니다. 업무 상황에서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의사소통에 초점을 좀 두지 않고요. 이미 좀 큰 그림을 파악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계속 제공하면 좀 ENTP가 싫어하거든요. 세부적이고 꼼꼼한 지침을 요구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관리해달라, 요구해달라 이러면 굉장히 반발심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서 당신이 알던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다에서 의사소통 방식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각 유형의 정신 기능 역동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MBTI를 이야기하면 요즘 MBTI를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덕후도 많으시지만 어떤 특정한 유형에 꼬리표를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서로 이제 ESFP 님에게 죄송합니다. 모두가 ESFP가 되자 이런 게 아니죠. ESTJ가 되자, ISTJ가 되자가 아니라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헤르만 헬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 좀 뭔가 여러분도 이게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이 문장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갈 만큼 갔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우리가 이제 자기 정신역동과 타인에 대한 소통과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창고를 겪어야지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요.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고 새벽이 지나야지 굉장히 가장 밝은 대낮이 오는 거죠. 거칠게 말을 할수록 거칠어지고요. 음란하게 말을 할수록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을 할수록 사나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지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달려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어울리는지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좀 뜬금없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건데요. 저는 곱씹어 읽을수록 딱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참조한 책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런 책들은 솔직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인간 심리에 도움될 만한 추천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은 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두 번을 정말 정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한 10번은 읽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제가 또 책 리뷰도 시간 되는 틈틈이 해 나갈 건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틱낙한 스님의 힘이라는 책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화나 이런 게 좀 예민함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지 못하게 남들에게 있는 것들도
있어서요. 여러 가지 책들을 한 50권 이상 화책을 읽어봤는데 그거보다 이 틱나칸 스님의 힘책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려놓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좋으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구글에서 퇴사한, 구글 내부에 있었을 때도 내면 탐색을 이야기했던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라는 책도 괜찮습니다. KBS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엮었는데요. 마음이라는 책도 오래된 책이지만 참 배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체인철 교수님이 쓴 책 프레임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었던 책인데요. 우리가 사고를 바라볼 때 어떤 틀을 보잖아요. MBTI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네가 ENFP니까 또는 그죠? ENTJ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너무 틀,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된 틀 안에 이제 갇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비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프레임이 뭔가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도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을 다시 한번 더 들어가는 내용이어서요. 좀 보시면 10가지 이제 심리학에서 연구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의 뒷이야기들을 다뤄놨는데 참 재밌게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리학 하면 보통 이 심리학이 정신분석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자가 여러분 아시는 프로이트, 그죠? 정신분석 에로의 초대, 이무석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이트를 굉장히 너도 나도 막 비난을 하지만 프로이트를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와 함께 했던 융이라는 여러분 MBTI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융심리학, 그러니까 인문입니다. 인문. 나머지 책들은 너무 어려워서요. 융심리학 인문만 보셔도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융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저는 천재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책이 2세밖에 안 나간 거예요. 3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쓴 책입니다. 아보카도 심리학이라고 해서 저처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심리학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좀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어서요. 여러분 읽어보셔도 내용이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 책으로 좀 그냥 대충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책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아무래도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보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나, 그죠? 그냥 나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참된 나가 누구인가? 사실은 이 자아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삶의 실행 행동을 잘 삶에서 적용해 나가시면서 최적의 자신을 찾아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SNS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 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나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또 한 개인의 어떤 정신 역동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오늘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모두 안녕.